오늘은 밸류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기존 앞에서 이제 언급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미뤘었죠. 그래서 이번에 오늘 밸류 체인에 대해서 가치사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부분은 딱히 아티클 HBR이 없더라고요. 아티클이 없어서 Comparative Advantage, 경쟁우위라는 책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밸류 체인, 가치사슬이 뭘까요? 가치가 뭘까요? 사슬이 왜 사슬이야? 가치사슬. 그래서 정의부터, 용어 정의부터.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. 밸류는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고라도 사고 싶어하는 뭔가를 밸류라고. 그러니까 경쟁 우위에서, 그러니까 철학적인 가치가 아니라 경쟁 우위에 있어서 가치란 돈 내고 살만한 거,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슬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슬. 그럼 그 사슬이 뭘로 연결되어 있냐? 요거죠, 요거. 액티비티, 행동들. 어떤 행동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책 전체적으로,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교수의 사상이 그런 것 같아요. 항상 전체를 중요시합니다. 전체. 홀리스틱 뷰라고도 표현하고, 뭐 인터디펜던트라고도 표현하고, 아무튼 뭐 상호 의존적인, 디펜던트가 의존적인, 인터디펜던트 하면 상호 의존적인, 뭐 윈윈,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, 뭐 홀리스틱 뷰, 전체적인 뷰,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어떤 메커니즘,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랄까, 역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. 책을 읽다 보면. 그래서 이 두 부분만의 사슬도 아니고, 이건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지, 하여튼간 이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, 그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. 그래서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? 결국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떤 행동들이다. 뭘 하냐? 하는 것이 분석의 단위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고 이제 팍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되셨겠죠? 네. 누군가에게 밸류 체인을 설명한다. 가치사슬이 뭐야? 뭐 가치사슬?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. 기업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, 고객에 전달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행동들의 사슬. 오우, 길다. 이렇게 다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느낌은 오시죠? 예,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이런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경쟁력은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? 네, 경쟁을 하면 된답니다. 예, 그런 느낌이 빡 옵니다. 예, 책을 읽다 보면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는구나. 그러면 그 경쟁력이라는 건 어느 하나로 설명이 될까요? 뭐 경쟁력이 뭐야? 그 사자의 경쟁력이 뭐야? 하면 뾰족한 이빨, 뭐 뾰족한 손톱, 뭐 힘, 스피드, 뭐 이런 하나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전체를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. 일단 체력, 뭐 지구력, 근력, 뭐 시력, 때로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죠. 어떤 나는 쟤를 이길 수 있어라는 정신력. 물론입니다. 물론입니다. 뭐 시리가 자꾸 저를 이제 방해를 하네요. 그래서 전체를 강조합니다. 마이클 포터 교수는. 회사도 마찬가지겠죠.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데
네, 책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걸 가지고 해석하기를 좋아한다.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.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는데 뭐 가령 이래서 뭐 시장 점유율이 높아. 뭐 지난해 매출이 높았어.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단편적으로 얄팍하게라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간다. 매출이나 시장 경쟁 뭐 시장 점유율은 이런 행동들의 결과이지 아웃컴이지 원인이 아니다. 커지스가 아니다. 라고 설명을 합니다. 그럼 사자가 이렇게 어떤 싸움을 잘하는 경쟁력이 있는 사자가 되기 위해선 뭔가를 했을 거예요. 뭐 어렸을 때부터 장난을 많이 쳐서 뭐 순발력을 키우고 엄마 젖을 잘 먹어서 뭐 아무튼 면역 뭐 기타 등등 그 쌓여온 행동들의 누적된 게 지금의 현재 전체 경쟁력을 만든다.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산업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는 무대, 산업이라는 게 있고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그 산업을 분석을 하다 보니 뭐 이런 하다 보니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구나라는 전략이 생길 것이고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하는데 산업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5포스 모델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산업을 분석하다 보니 만들어진 전략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툴이 이 밸류 체인입니다. 그래서 마이클 포터가 책 서두에 얘는 이제 짝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짝꿍이다라고는 안 했죠. 짝꿍이다라고는 안 했지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. Essential Companion이라고 했네요. 짝꿍이란 뜻이죠.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이분법은 안 좋다. 뭐냐면 대외적인 환경이 중요하다. 대내적인 활동들이 중요하다. 이런 너무나 단순한 이분법 그런 거 하지 마라. 이거는 같이 가는 거다. 같이 가는 거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담을 하자면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원래는 이제 경제학 전공이었어요. 그래서 그 경제학에서 이거는 많이 따왔다고 이제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거는 학자로서 본인이 굉장히 애착이 간다. 왜냐 이런 걸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그 근원으로서 경쟁력의 근원으로서 이 행동들을 분석한 이런 선행 연구들이 없더라 잘.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다.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최초로 만들었다 이런 학자적인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요 플래닝 단계에서 전략 바로 밑에 요게 이제 가치 사슬이 들어가고 이런 하나하나가 이제 더 세부화되는 거죠. 세부화. 요 하나의 네모 하나들이 더 쪼개지는 거죠. 세부적으로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만 해도 정직원만 10만 명이잖아요. 그 사람들은 뭘 할까요? 이 밸류체인 하나가 쪼개진 거의 일부를 담당을 하겠죠. 그 한 명 한 명이.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제 그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라는 플랜으로 나오는데 요 밸류 체인은 요 전략 바로 밑에 가장 위에 있는 위치하는 그런 할 일이다.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? 하면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. 요 큰 틀에서 여기를 놓고 우리는 뭐 요 부분에 집중할 거야. 이렇게 전체 큰 틀을 보고 집중할 곳을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린 여기선 요런 활동을 해야 돼. 해내야만 해. 그럼 요 활동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는 경쟁력을 낼 거야.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.
예전에 제가 사장님 모신 이제 전략기획팀에 있을 때 뭐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을 받는데 사장실에다가 요 밸류 체인을 크게 뽑아가지고 딱 항상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다가 딱 고개 돌리면 볼 수 있게 크게 그려놨더라고요. 뭐냐, 사장님 항상 전체를 보셔라 이런 얘기겠죠. 저는 그거 왜 하는지 몰랐어요. 제가 했던 일은 그 큰 종이를 항상 멋있게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그 스탠드 이런 거 막 조사해가지고 사다 놓고 그런 큰 종이 출력해주면 갖다 껴놓고 그 수정됐다 그러면 다시 빼가지고 다시 껴놓고 그러기에 바빴었죠. 저게 뭘 의미하는지 왜 저걸 갖다 놓는지는 그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. 근데 그때야 막 종이 뽑아서 했지. 요즘에는 저런 것들이 좋은 회사 가면 막 그 컴퓨터 화면에서 돌아가겠죠. 자, 그래서 예전에 4월 초였던가요? 그 전략 What is strategy? 뭐 요거 이제 HBR 있었죠. 거기에서 보면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고객들이 있고 고객군 중에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한다는 건 포지션이 위치잖아요. 고객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 우린 요 고객을 공략할 거야. 그 시장에서 우리는 요 부분에 우리는 그 컨셉을 위치시킬 거야.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럴 때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포지션이 있었는데 근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포지션을 얻고자 할 때는 두 개 다 취하지 말아라. 상충, 상쇄, 뭐 스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해라. 뭐 이런 게 있었죠. 어찌됐건 어떤 포지션이든 그거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. 가치라 뭐라 그랬죠? 그러니까 돈을 지불을 하고라도 얻고 싶은 거, 사고 싶은 거. 근데 그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? 경쟁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잘 선정된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결정된다. 그래서 이 근원은 액티비티였죠.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의 원인으로서 액티비티를 봐야 된다. 이게 분석의 단위다. 얘를 봐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. 근데 그게 옆에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. 더더군다나 경쟁사를 하면. 그래서 그 근원 활동들이 단순하면 남들이 금방 바뀐다. 근데 여러 가지의 핵심 활동들이 핏되면 이제 핏이 나오겠죠. 조합돼서 있으면 그거 못 뺏긴다. 카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. 이런 이야기를 이게 핵심입니다. 이 마이클 포터 이론에. 근데 그 행동이 결국 바로 프로세스랑 똑같은 말이고 밸류 체인이다. 자, 이 프로세스 관련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봤을 때는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마이클 포터 교수가 친절하게 앞부분에 책 앞부분에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조그만 글씨로 맨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. 프로세스랑 같은 말이다. 액티비티랑. 그래서 프로세스를 또 공부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또 이렇게 나와요. 위에 프로세스가 있고 서브 프로세스가 있고 뭐 또 나오다가 그때 이제 뭐 액티비티가 나오고 그 밑에 뭐 태스크가 나오든가 뭐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게 큰 단위냐 작은 단위냐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의미인 거죠. 한국말로 하면 할 일, 그 회사 무슨 일을 하는지 할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. 근데 전략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? 안 할 거 정하는 거. 다 잘할 수 없다. 분산되는 거다. 그건 전략이 아니다.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. 프로세스, 왜 액티비티 이런 거 볼 때 제일 먼저 처음에 헷갈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.
이게 뭘 의미하는 그림이냐면 조직도가 아니에요. 이 밸류체인은 가치사슬은 조직도가 아닙니다. 조직도랑 이제 헷갈려서 생각하기 쉬운데 할 일인 거죠.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해요. 자, 내가 1인 기업이야. 1인 기업이야. 이거 혼자 해야죠. 그러니까 조직도가 아닌 거죠. 혼자 해야 되는 거지.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다 해? 그럼 이런 거죠. 이 부분은 뭐 아웃소싱 주는 거지 뭐. 이 부분도 아웃소싱 줄 수도 있고, 뭐 이것도 아웃소싱 줄 수도 있고, 다 아웃소싱 줄 수 있어. 근데 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책임지는 거는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? 이건 조직도가 아니라 뭐 회사 내에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인 거죠. 할 일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줄 수가 있는 거죠, 외부에. 근데 이거 보다 보면 꼭 조직도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조직도는 아니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.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를 틀었어. 물이 받아지겠죠. 근데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수도꼭지가 있어요. 이런 것도 있고 온수가 있고 냉수가 있고. 근데 결국은 이제 쌓이는 게 있겠죠. 이게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, 플로우 컨셉이 있고 스탁 컨셉이 있다. 플로우는 뭔가 흐르는, 뭔가 이렇게 흐르는. 스탁은 쌓이는. 이거 익숙해지시면 아주 회계학을 공부하기가 좋습니다. 무슨 말이냐? 너 지금 얼마 있어? 이거는 스탁 컨셉이죠. 너 한 달 수입이 얼마야? 이거는 플로우인 거죠. 그래서 스탁은 대차대조표. 요즘엔 재무상태표라고 그러죠. 재무상태표의 컨셉인 거고, 이제 플로우는 손익계산서의 컨셉, 뭐 이런 거 이제 회계 공부할 때 요거를 잘 이해해두면 잘 이해가 될 텐데, 어찌 됐건 엄밀히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플로우 컨셉 같은 게 이제 액티비티고, 아까 다양한 액티비티 셋 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. 다양한 활동들의 총합. 다양하잖아요.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고, 그걸 통해서 이제 쌓이는 게 밸류가 될 수도 있고, 나중엔 성과로서 뭐 매출액 뭐 이런 것이 쌓일 수가 있어요.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쌓일 수가 있죠. 하지만 그 원인은 뭐예요?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. 이거는 아웃컴 결과값이고, 그거의 원인은 이거 행동들. 근데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할 땐 원인을 건드려야겠죠. 매출액이 떨어졌어. 야,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면 우리는 바로 행동으로 가서 뭔가를 조치해야지 변화가 생기지, 매출액 떨어졌다고 매출액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매출액이야 어차피 지나간 거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액티비티를 강조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요 장표도 한번 준비해 봤고요. 그래서 그래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죠.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요 그림이 좀 예뻐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. 자, 액티비티 밸류 체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. 이렇게 잘라서 프라이머리 본원적이라고 얘기를 하고, 여기 요 윗부분은 이제 서포트 지원 영역이라고 보는데, 이제 프라이머리는 이제 좀 쉽죠. 이제 실제 돌아가는 사업의 내용들이 보이는 부분입니다. 자,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는 뭐 물건 들어오는 거.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은 실제 그 회사에서 작업하는 거. 뭐 가방 만드는 회사라면 원료를 들여와서 만들어. 자, 그다음에 아웃바운드는 이제 출고, 내보내는 거. 그다음에 마케팅 앤 세일즈는 뭐 아시겠죠? 뭐 홍보하고 알리고 이제 판매하는 거죠. 그다음에 서비스는 이제 말 그대로 고객 관리 활동들, 뭐 AS, 우리는 흔히 이제 AS라고 하고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고, 미국에서는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죠. 뭐 그런 것들, 눈에 보이는 것들. 자, 이제 지원 영역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이런 거죠. 이제 컴퍼니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뭐 기획, 뭐 재무, 법률, 뭐 법무, 뭐 이런 것들. 회사라면 갖춰야 될
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, 이제 HR 뭐 이거 아시겠죠? 이제 인력 채용하고 교육하고 뭐 관리하고 뭐 승진도 시키고 뭐 아무튼 다양한 인력 관리, 그다음에 기술, 뭐 어느 회사든 기술, 자체 기술을 이제 개발하겠죠. 그다음에 프로큐어먼트는 이제 뭐 조달 혹은 구매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여기 대한 거, 사람에 대한 거, 그다음에 어떤 기계나 어떤 물질에 관한 거,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지원해 주는 거죠. 모든 영역에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모든 영역에 서포트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요즘에 뭐 창업하면 뭐 관련해서 무슨 나인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뭐 비즈니스 모델 그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거 잘 알고 이해 잘 하시면 그런 거 이해하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,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거를 충실히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프로세스 공부하시는데도 도움 많이 될 거고, 이게 결국 IT랑 친구인 거죠. 어떤 회사의 시스템을 IT화 할 때는 요 밸류 체인이 가는 겁니다. 할 일들을 컴퓨터 시스템이 대주신해 주는 거죠.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이게 가는 겁니다. 그래서 IT, 어떤 산업의 정보화라고 할까요? 어떤 산업에 돌아가는 거를 IT화하는, 정보화하는 그 그림에는, 그 근본에는 이 밸류 체인이 있다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. 여기 참 괜찮습니다. 강추. 이거 이해하는 건 강추. 왜냐하면 현실에서 많이 쓰입니다. 제가 이제 회사 경영을 10년째 하고 있는데,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면 이거부터 생각해요. 당장. 뭐 5포스 모델 쓸 때도 있지만 5포스 모델 뭐 산업을 뭘 보겠어. 물론 봐야 되지만 당장 급한 건, 당장 필요한 건, 당장 해야 될 거를 생각할 때는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것도 조금씩 그 특성 산업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죠. 특히 프라이머리는 그 산업 그 업마다, 그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한테 더 나은 모델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. 바뀌기도 하는데, 그 이제 예시는 또 한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 부분도 소개를 드릴 텐데, 아무튼 이게 학자로서는 이렇게 막 강추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건데 제가 써보니까 유용한 툴이더라. 잘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창업을 하시던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회사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. 그리고 승진하면 할수록 덕을 보실 거다. 왜냐? 회사 전체를 보는데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영상보다 시간이 길어졌네요.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 책 얼마나 두꺼워요. 앞부분만 했습니다. 앞부분. 근데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대기업, 그다음에 혹은 국제, 세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두꺼운데, 꼭 필요한 것들 알아두면 괜찮을 그런 부연 설명 오늘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